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54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46페이지 조세 총론입니다. 조세 총론 보시면은 조세 총론은 우리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30회 시험에서만 3문제가 나왔었는데 조세 총론이요. 뭐 31회 시험은 한두 문제 역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두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뭐 세법이 그 문항수가 공시법보다 더 문제가 많이 출제된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출제되고 또 16회 시험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게 16문제로 줄으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수총론에서 3문제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계속 한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법 문항수 줄고 나서는. 그런데 30회 시험만 의외로 특이하게 조세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총론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조세의의는요.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이 조세 분류는 간간히 또 출제가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 여기 조세 분류에서 작년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을 골라봐라.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조세 분류 뭐 틈틈이 출제가 됩니다. 또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징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인데요. 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거 시험에 최근에 계속 출제가 자주 됐습니다. 자, 근데 또 국세 같으면 올해부터는 이제 국세의 경우에는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납부지연 가산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이라 꼭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징수 방법과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올해 시험에서 또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우리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조세 분류에서 작년에 30회 나왔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소멸에서 이제 28회 때 나왔었고 성립에서 성립 시기가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확정, 소멸은 올해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또 높고요, 올해.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요. 세금은요. 이 조세 채권,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담보가 없이도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원칙과 예외예요. 여기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여기 최근에 보면 여기 최근에 29회 시험 때 나오고 30회 시험 또 나왔어요. 작년까지 연달아 2년 나왔는데 또 31회 시험에서 3년 연속 나올 가능성은 자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여기 개정 내용도 올해 있기 때문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로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시면 조세에 우리가 불복 절차인데 그 권리구제요. 조세 불복 절차. 국가나 자체로부터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도 시험에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24회인가 25회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또 30회 시험에서 출제가 또 됐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또간에 뭐 종합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보면은 기한후 신고라는 거. 기한후 신고 또 그 다음에 수정 신고 요거에 최근에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도 역시 또 개정 내용이 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 요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올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조세총론. 자 그러면 한번 조세총론 조세의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니까 조세 개념 및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 과세 주체가 나오죠. 양가로 1번. 어떤 거냐. 자, 여기 줄 긋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세금은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국가나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거, 공과금, 공공요금 같은 것과 구별이 되는데 조세는.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랑 맨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엄마 그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거고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해야지 조세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세 부과의 목적이요.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왜 부과하느냐? 가장 1차적 본원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최근에는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각주 표시 보니까요, 꽃 표시 보니까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구별이 되고요. 양가로 3번 과세 근거.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과세 요건이요.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4가지가 나왔는데 법령에 규정이 돼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4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읽어봅니다.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4가지가 과세 요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은요, 양가로 5번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금을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세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재산세를 내요, 시군구에. 그러면은 그 시군구에서 여러분 노원구청에서 세금 냄과 동시에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그죠?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은 이렇게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간접적으로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국방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런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양가로 6번이요. 납부이행 방법.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양이었고, 양가로 6번.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고. 근데 한번 보시면 그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이라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납이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예로서 물납이 허용되는데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7페이지 2번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 여기에 별표시 하시고요. 조그맣게.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아시면 되는데 거기 물납법입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들 지방세 안 돼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X입니다. 뭐만? 재산세만요. 국세에서는 뭐만? 상속세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분할 납부가 지방세법상으로는 이제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보시면요. 지방세법 기본 통칙이라고 그래서 예규에 보면은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있죠? 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그럴 때는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때 있죠? 재산세 분할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지방세 기본 통칙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그런 거지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어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요.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 있잖아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 내용을 읽잖아요. 제가 한번
다른 모습으로 한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우리 주요 세목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물납입니다. 물납.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는 자,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요. O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요. 네? X입니다. 양도소득세요. X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는요. O 허용되고 증여세는요. X입니다. 그 다음에 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는 자 취득세 분할납부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종부세 O, 양도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농특세 O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목을 골라라. 어떤 거예요? 지방세에선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만?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여기서는 이 내용을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을 그래서 허용 여부 세목별로 딱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조세의 분류는 2번 테마에는 별표시 합니다. 테마 전체 2번 조세 분류 테마 전체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과세 주체인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그럴 때 양가로 2번 지방세는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 여러분들 그 표를 보니까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뭐냐면 특광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근데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자치 구세고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세,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자,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이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 도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들의 과세 주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고 나머지 애들은 아니구나 말이 헛나갔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라는 거. 근데 이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여기 보십니다. 자,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세 주체가 되지 서귀포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그러니까 빼고 그래서 7개 부동산 주민세도 물론 특광 시군세인데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의 과세 주체만 하시면 지방세 과세 주체는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3번 해당되는 세목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국세, 지방세 세금들을 막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세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또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자, 지방세,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 그렇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금들은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거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울 게 아니라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다.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거기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죠? 어떻게 외웁니까? 교교농지지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들이 목적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 찌찌 목적세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자, 목적세 종류 어떻게 배운다? 교교농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548페이지에 3.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유통세 보유세인데요. 유통세 보유세인데 말뜻만 하시면 돼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유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자,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유통세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오고 가잖아요. 소유권에.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고 보유세. 자, 그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보유세. 자, 세 가지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항상 재산세 나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으로 나눠질 때 특정 부동산분은 여기 보세요 화면은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재산보유세입니다. 항상요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항상 재산세 나와 있을 곳에 재산세가 안 보이더라도 재산세가 나올 만한 곳에는 항상 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얘가 항상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래서 보유세 세 개 세금은 반드시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의 세목별 세율 구조입니다. 우리가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 세금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비례세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비례세 누진세는 뭐냐 그러면 자, 비례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고 누진세고 과표가 커지면 이렇게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누진세입니다. 그럴 때 주로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목별 세율 구조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양도세,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를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못하면 음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실 때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음치입니다. 뭘 해보냐면 부동산세법. 시범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아, 조금 위험했네요. 자, 이걸 못하면 음치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세목별 세율구조 5가지요. 비누, 비누 이렇게 외웁니다. 자, 취득세, 등록세 길게 끌어서 비누, 비누입니다. 다 같이 everybody 시작. 비누, 비누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목별 세율구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세 부가세인데요. 독립세라는 것은 뭐냐면
자,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과세권자가 독립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자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예요.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고,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뭐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되냐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지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랑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 부가세는 하여튼 독립한 세금 받을 때 항상 부과해서 받습니다. 얘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만 이 부가세를 받습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인데, 교육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얘가 독립한 세금으로 본세, 독립세 그 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계가 없어요.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등등 막 그런 것들의 부가세이기 때문에 교육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라는 거,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이거 농특세나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 뉘집자식이냐 이런 거예요. 자, 족보, 뉘집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얘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족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면 반사적으로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뇌집자식이냐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뉘집자식이냐 떠올립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요. 또 시험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 독립세와 그 부과되는 부가세의 짝을 아셔야 되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는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자, 근데 농특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된다. O, X요. X입니다. 뭐가 틀렸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 있고요. 니은번 중과기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취득세의 10%인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1,000분의 20, 2%를 말하는데, 이건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취득세 세율 특례, 자, 어떤 것들이 세율 특례 적용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간주 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그럴 때 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그 특례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 중에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래요. 그럼 중과기준세율이 조정세율인데, 이거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된 세율인데 1,000분의 22%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 적용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방교육세는요. 자, 취득세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부과될 때 가로 안에 보니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가 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자, 제외한다. 왜 제외하는지 기억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세율에서 2%를 1,000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이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1,000분의 20 2%거든요. 그럼 중과균수를 적용될 때는 이 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니까 빵 프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부가세로서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표준세율에서 2%를 빼서 지방교육세를 구하니까 중과기준세율이 2% 적용될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것은 이런 거는 그냥 참고예요. 디귿번도 자 그냥 참고입니다. 디귿번 한번 볼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영구인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 1%나 또는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1.01에서 2.99%까지 혀가 꼬이네. 발음이 꼬이네. 자,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어 있죠. 또 9억 초과하면 3%죠.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정해. 그러니까 절반의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1% 정도될 때는 0.5%, 2% 정도될 때는 1%, 3% 정도될 때는 그럴 때는 1.5%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로 부과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주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세법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 고득점 만점을 위해서 강의한 거고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은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가 몇 프로요? 20%를 부과됩니다. 자, 근데 감면받은 게 있다. 자,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가 몇 프로요? 20%.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먹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요. 재산세 부가세 먹은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재산세는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산세의 20%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부가세는 재진입니다. 재진이.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죠. 자, 20%로요.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합니까?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에게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서로 뒤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와 함께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부과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고. 자, 이렇게 해서 재진이, 종농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된다 땡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는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원칙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549페이지 지방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아까 진짜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얘만 지방소득세 얘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광, 시군. 나머지 시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 얘만 특광, 시군입니다. 자, 그럴 때 얘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였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 부과된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요. 지방소득세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특이하게도 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의문이 가시는 분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요?
징수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2,000원일 때는 이렇게 의문이 드신 분이 있으면 덥석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그 교수님께 질문하기인가 거기에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딱 한 번 27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세기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주의하고. 4번에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근데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외됐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개인 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이 개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5번에 보니까 이 개인 지방소득세는 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질 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몇몇 특징들 배운 거 배워놓고 특징 배워놓고 요거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 지방소득세 문제를 풀면 됩니다. 법령 양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규정을 주로 따라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방소득세 많은 규정이 되는데 그런 걸 일일이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 그냥 몇몇 특징 빼놓고는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7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동계산이에요. 자,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얼마입니까? 10만 원. 자동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있잖아요. 여기 이제 2020년 요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지방소득세 올해 2020년 신설된 규정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8번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주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에다가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더 늘어났어요. 신고기한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이 양도세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2020년 개정세법.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2020년 만약에 3월 10일 날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5월 31일을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자, 여태까지는요, 지방소득세, 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도 그 신고 기한도 똑같았어요. 양도소득하는 말로부터 2개월 지방소득세도. 그랬는데 여기에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2개월을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더 줍니다. 그래서 2개월을 더 늘려가지고 2개월을 더 늘려서 자,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7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2개월 더 늘어났다는 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2개월이 더 늘어났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정확히 이 내용을 또 알아둡니다. 여기 2개월 더 늘어났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봤고요. 조세 우리가 분류해서 3번 보면 조세 분류에서 이제 부동산 활동별 분류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작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골라라 나왔었는데 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를 일단 보세요.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제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막 표시가 돼 버렸네. 이게 왜 이렇게 돼 버렸지? 자,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다시 밑줄을 좀 다시 제대로 그어야 되니까 여기 화면을 좀 봅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입니다. 거기 교재 여러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밑줄 그어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밑줄 긋습니다. 국세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밑줄 건 애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된 애들이에요. 뭐 취득에도 보유에도 막 이렇게 동시 부과된 애들이라 일단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을 딱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밑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이요. 재산세 친구,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자,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은 종부세 밑줄입니다.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된 애들이니까 일단 줄 긋지 마시고요. 부동산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세만 밑줄이요. 그래서 얘는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또 동시 부과된 애들이니까 생략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아래 표가 이제 동시 부과된 애들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그 표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요걸 제가 다른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시, 그 다음에 양도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근데 양도 단계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얘는 누이집자식이냐 족보 돌리라고 했잖아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다 보니까 부가세들은 특징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송임시기가 다 뭘 따라가요?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방교육세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얘 취득할 때 얘도 같이 내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재진이 자,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낼 때 얘도 같이 내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보유와 양도의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아닌데 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얘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대여를 합니다.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뭘 냅니까? 종합소득세 냅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보유 중에 종합소득세 내는 거죠. 이 종합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는 모두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 봤냐는 식인데 우리 지난번에 소득세 할 때 연락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에 자, 그래서 첫날부터 첫 주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부동산 팔 때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 때 종합소득세 낼 때 그럴 때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지방소득세 같이 냅니다. 소득세 납세자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인지세예요. 문세 부과는 국세, 인지세는 자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일부 견해가요. 일부 견해가 부동산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령에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상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인지세는 유통 과정에서 탄생한 조세고 유통 과정에서 성장한 조세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만 답을 봤더니 인지세가 얘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인지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중요한 세금은 아닌데 여기 보세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을 때 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이 부가세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고 그래요. 그래서 꼽살이 껴서 같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 지방소비세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인데 제가 그 6시 부모님 댁에서 예전에 밥 먹다 보면요.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아저씨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인기가 짱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형광등이 고장났다. 어떤 할머니가 전화해요. 그럼 밭에서 일하다 말고 쏜살같이 알았다고 해서 달려가서 형광등 고쳐주고 갈아주고 또 농기계 고장났다 가서 쏜살같이 가서 고쳐주고 뭐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이 아저씨 전화 받고서 갑니다. 그러면 부부가 농촌에서 일하다가 이 아저씨가 가버리면 누구 혼자 남아서 일을 다 뒤처리하냐면 그 아줌마 혼자 남아서 농사일 다 하더라고요. 야, 그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진짜. 정말 혼자 아줌마만 그냥 입 한 대 발라서 고생하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네이면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그 아저씨 떠오릅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예요.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입니다. 농부지, 농부 아저씨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자, 다시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자, 이걸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떨어지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 동시부가 되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49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활동별 분류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4번 테마 있잖아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또 2개 큼지막하게 해놓습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상식처럼 반드시 그냥 항상 상식처럼.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별표시 딱
두 개 큼지막하게 해놓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